안녕하세요. 서울양산행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지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사는 곳은 날씨가 상당히 푹하네요. 지금 온도가 바깥 온도가 영상 한 7도, 6도, 7도 정도 나가고 베란다에는 약 한 10한 7, 8도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베란다에 제가 배양하고 있는 곳이죠. 그것은 10한 7도에서 18도 정도 나가고 있고, 바깥 온도는 이제 영상 7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도 차이는 그렇게 많이,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날씨가 흐려서 푹해져 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오후 늦게서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조금 또 걱정이 되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낙찰을 된 난초를 날씨 관계로 제가 배송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도 춥다고 하니까 날씨를 봐서 춥지 않으면 월요일 날 배송하고, 날씨가 추우면 화요일 날 배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오늘 하나 영상을 보여드릴 것은 이제 후육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어제 좀 전화가 좀 두 통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후육질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가 지금 분을 아주 작은 데에다 심어서 한 촉짜리를 심었어요. 제가 얘를 분양받아 왔는데, 한 촉짜리를 분양받아 와서 이제 심었는데 뿌리가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 밑으로 이제 틈새로 이제 이렇게 뚫고 나와서 밑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보기 안타까워서 제가 쏟아봤습니다. 쏟아서 이제 이렇게 빼내가지고 조금 불 큰 데로 안 치려고 하고, 제가 한 촉을 얘를 분양을 받고 했는데 올해 두 개를 받았어요. 신화를 두 개를 받으니까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칭화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좌측 것이 상당히 적죠. 좌측 것이 적고, 이쪽 우측 형인 이제 많이 우량하죠. 우량하로 컸고, 이 뿌리도 이렇게 뿌리도 좋게 뻗었는데, 이쪽에 동생도 뿌리 두 가닥은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두 가닥은 내렸는데, 암체도 먼저 나온 형하고 늦게 나온 동생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난다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후육질은 이렇게 보시면 얘가 단엽인데 얘가 장단엽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나사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사지가 쭈글쭈글하게 들었죠.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얘는 1.0에다 놨는데 1.0에다 놓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요 끝트리는 이제 약간의 산반이기 때문에, 서산반이기 때문에 타들어와서 약간의 끼가 타는 것 같아서 제가 베스트를 살짝 찍어 놨습니다. 여기다 살짝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웬만하면은 뭐 타들어가진 않고 유지를 해주니까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엄마 촉을 보면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나사지가 이렇게 잘 보이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올 신화촉을 보면은 이렇게 서성이죠. 얘가 서산반으로 이렇게 제가 가져온 건데,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처음 서로 나와가지고 녹이 차 들어가는 게 이제 서산반인데, 이제 끝에만 산반기가 약간의 남기면서 별로 남기지도 않습니다. 다 녹이 차버리죠.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엽은 산반이 거의 다 소멸되고 자세히 봐야 좀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도 보면은 얘도 이렇게 서로 나와서 서산반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녹이 차면은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진녹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진녹으로 가면서 나사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육질이 이제 우리가 보면 후육질은 또 이 나사지도 후육질로 들어오는 나사지고, 처음서부터 쭈글쭈글하게 나오질 않죠. 이런 애들은 보면 이제 이렇게 녹이 차면은 나사지가 이렇게 잘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나사지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잘 보이고,
또 변도 그렇습니다. 변도 처음에 올라올 때는 좀 부드럽게 올라와 가지고 부드럽게 올라와서 이제 걔가 이제 이렇게 가을 되면 입이 탄탄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후육질이라고 하고, 얘도 지금 이제 얘도 올라올 때는 그렇게 딱딱하게 올라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 입도 약간 부드러워가면서 나사지도 그렇게 보이지를 않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녹이 차면은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얘도 이제 녹이 좀 어느 정도 찼으니까 이제 나사지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없어요. 이제 서로 나왔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다가 이제 녹이 차니까 이제 이렇게 잔나사지가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지가 조금 얘를 확대를 하면 더 세밀하게 잘 보일 텐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선생님도 그냥 육안으로 판단하시기에도 이렇게 보시면 후육질이라는 뜻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대충만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제가 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이 난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이제 다녀가며 기동량으로 하고 또 제가 경험상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이 빛, 이제 광합성이죠. 광합성에 대해서 제가 또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얘는 이제 우리 다른 이제 선생님이 얘를 배양하고 있던 난초인데, 이게 이제 그분이 세촉을 구입을 했었다고 그래요. 이 난초를 세촉을 구입을 해서 키우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분이 다 무너져서 이제 죽으려고 하고, 뿌리도 두 가닥밖에 없었어요. 이제 깐닥깐닥했고, 두 가닥도 기른 게 아니고 이제 끊긴 거죠. 끊어져서 이제 두 가닥하고 싱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실뿌리 여기 이제 껍데기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 이 싱만 원뿌리 속에 들어있는 이 싱만 이제 있는데 두 개가 있고, 뿌리가 이렇게 끊긴 뿌리가 이렇게 끊어진 뿌리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구입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키우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갖다 배양하실 의향이 있으면 갖다 배양을 하십시오 해서 제가 가져와서, 이제 얘가 요쪽 있는 애가 이제 신화를 받았죠. 얘가 신화를 받았는데, 얘도 신화를 받아서도 뿌리가 건실하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얘가 뿌리가 건실하게 받지 못하고, 제가 얘를 늦게 가져왔어요. 얘가 봄서부터 제가 1년 키웠으면 뿌리가 좀 내리고 더 건실했을 건데 그렇지는 못했죠. 근데 이게 그분이 이제 구입할 때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 광합성이라는 뜻이 이제 우리가 빛을 8시간, 9시간이고 10시간이고 햇빛을 많이 볼수록 이 난초는 더 깡깡해지고 웃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난초는 웃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단엽이라 할지라도 이 햇빛을 안 보고 그냥 이제 약간의 햇빛은 들어오죠. 약간의 들어오는데 햇빛 일조량이 모자라니까 이 난초가 웃자라니까 그냥 이렇게 쭉 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웃자라서 쭉 뻗었다가 이제 신화를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신화가 이제 정상으로 이제 받았죠. 이제 얘가 정상으로 받았는데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얘도 정상으로. 얘가 본래 이제 10cm 정도, 8에서 10c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단엽 중투인데 얘가 색감이 아주 제가 마음에 들었죠. 얘는 색감이 제가 딱 좋아가지고, 이 색상이 바래면은 이 색깔이 이렇게 극황으로 나왔다가 색상이 바래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죠. 평가를 못 받는데 얘는 색상이 나온 그대로 3년 4년 가도 이렇게 색상이 좋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제 가을 신화라고 볼 수도 없죠. 이제 겨울에 얘가 눈이 텄죠. 이제 베란다에다 갖다 놓으니까 베란다에 이제 저는
이제 식물 형광등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 걔 밑에다가 얘를 갖다 놨습니다. 그 밑에다 약 한 40cm, 그러니까 40cm 띄워놓고 그 우에서 40cm 우에다가 이 조명을 이쪽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 40cm에서 그 광합성이 제가 이렇게 40cm에서 재보면은 약 한 5,000녹수 정도 나옵니다. 그 형광등에서 이렇게 바짝 갖다 대고 하면은, 바짝 되면은 10,000녹수, 12,000녹수가 나옵니다. 바짝 갖다 대면 형광등, 식물 형광등에다가, 그리고 약 한 40cm 정도 띄면은 약 한 5,000녹수가 나오고, 이제 베란다에다 햇빛을 약 한 3시간 정도 받는데, 요새는 가을이라 해가 짧습니다. 빨리 들어왔다가 빨리 넘어가요, 이 베란다에는. 그렇기 때문에 형광등이 필요합니다. 식물 형광등이. 하우스에 남향 쪽으로 이렇게 하우스를 지신 분들은 아침에 햇꽃이 뜨면서 오후 늦게까지도 이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으니까 광합성을 충분히 받습니다. 겨울이든 봄이든 이 햇빛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름에는 덥다고 뭐 차광을 하죠. 30%, 40%, 50%까지도 차광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덥지 않으려고 이제 그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광합성이 적으면은 지가 배양하고 있는데도 햇볕이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우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에도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냐면 하우스 짓을 때 이 방향을 잘 보고 짓었어야 되는데, 제가 짓은 하우스가 아니고 남이 이제 배양장을 짓어 놓은 데에서 저도 들어가서 배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남향으로 보고 짓은 것이 아니고, 이 북향 쪽으로 이렇게 하우스를 이렇게 짓었기 때문에, 그 햇빛이 이 오전에 햇빛이 딱 뜨면서 오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또 해가 질 무렵에 이제 그 오후 2시쯤에 이제 그 또 햇빛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하우스만 짓었다고 그래서 뭐 빛이 막 팡팡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 하우스를 짓을 때 이제 방향을, 일조량이 어느 쪽에서 아침에 떠가지고 햇빛이 어떻게 도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관찰을 한 두서너 번 해봐 가지고 방향을, 이 빛이 일조량이 해가 뜨면서 어떻게 돌아가면서 해가 진다, 그것을 잘 보셔야 되죠. 기왕 이 난시를 짓는데 뭐 또 돈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뭐 요즘에는 뭐 100평 짓는데 뭐 억소리도 나오는데, 100평 짓는데도 첨단으로 뭐 이렇게 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한 1억 가까이도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짓으면 좋기는 하죠. 그렇게 짓어 놓으면. 그러나 이 짓을 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햇빛이 오전에 딱 해가 뜨면서 동이 트면서 이 해가 질 때까지 햇빛이 어느 정도로 이 하우스에 잘 때려주느냐, 그것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더울 때 이제 최첨단으로 짓는다는 건, 더울 때 이제 이 차광을 해주는 거죠. 지가 이게 이거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일조량을 막아주게 되고 더위도 덜 가게 해주는 거지, 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안에서 이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안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은 임시 이렇게 불과하는 거고, 더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온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바깥에서, 이 하우스를 바깥에서 이렇게 그늘을 져야지 이 그 더위가, 우리가 이 열이 덜 나는 거지, 안쪽에서 그 그늘만 지게 해주는 겁니다. 그늘만. 제가 이렇게 하우스에 다녀보면 다들 그렇게들 많이들 해놨어요.
자동으로 시스템이라는 것이 안쪽에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면 전기가 연결이 돼서 안쪽에서 이렇게 스르르 가면서 쭉 덮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늘은 칩니다. 어느 정도 그늘은 치죠. 그늘을 치면서 햇빛은 계속 바깥에서는 햇빛이 하우스에서는 받고 있죠. 그럼 열을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줄 수 있느냐? 열은 그렇게 많이 차단을 안 됩니다. 왜냐? 안에서 그늘을 지게 하면 그 더운 공기는 이제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이제 바깥으로는 뽑아지죠. 팬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팬은 계속 돌아가니까 어느 정도 뽑아지면서 그늘은 됩니다. 그러나 100%라는 것은 없죠. 100%라는 건 없고, 이 하우스를 이제 짓는 건 영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구적으로 잘 짓어야 이 광합성도 받고 여름에 6, 7, 8, 그렇지 않으면 7, 8, 9를 3개월 동안 더위를 어떻게 하면 덜하게 이 하우스 안에 시원하게 만들어주느냐는 영구적으로 잘 생각해서 지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저도 아직까지 하우스를 제 손으로 옛날에 이제 초창기만 제가 제가 그 하우스를 치서 그 온풍기를 이용을 해서 밑에서 시원한 바람을 지하에서 올라오게끔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배양장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이제 임시 이제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배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햇빛이 안 들어와서 이제 좀 조금 한 100여 개는 집에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식물 형광등을 3개 정도 이렇게 이제 달아가지고 이 일조량을 좀 많이 늘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침 한 8시에서 불이 켜져가지고 8시에 불이 켜지면 이제 저녁 한 6시, 5시까지 식물 형광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다 햇빛 들어와도 같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같이 켜져 있을 때 일조량을 재보면 약 한 8,000녹소에서 8,000, 7,000녹소까지도 들어오는데, 요즘에는 뭐 가을 햇빛은 그렇게 녹소가 올라가질 않아요. 많이 안 올라갑니다.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베란다 같은 데는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역할을 했는데도 키웠는데, 이 난초가 이제 일조량을 보지를 못해요. 이분이 배양 장소가 일조량을 못 봐가지고 웃자라서 쭉 자라고 다 죽었습니다. 다 무너졌죠. 새 촉이 무너지고 이제 얘가 늦게 받은 촉이 이제 요 정도 돼서 이제 얘도 그냥 얘가 웃자라나죠. 웃자라서 쭉 컸는데, 얘가 지금 봐서는 한 10cm 정도 됩니다. 10여 cm, 12cm는 되지 않고 10cm에서 11cm는 되는데, 이제 속립장은 뭐 한 6cm 정도 되겠습니다. 속립장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신화가 정상입니다. 얘가 정상인데, 얘는 키가 한 6cm 되고 옆면 폭은 10mm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옆면, 얘가 지금 제가 1.0에다 놓고 해놓은 거니까 1.0에다 놨습니다. 그럼 요 정도면 10mm 됩니다. 재보자 안 해도 10mm가 넘겠네요. 그렇게 봐도 10mm가 넘을 정도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갔다가 이제 지금 얘를 살짝, 가을 신화를 살짝 얘가 늦게 받았죠. 늦게 받은 상태에서 올 신화가 갑자기 제가 보니까 여기 2개가 붙었어요. 제가 걱정은 뭐냐면 얘가 2개가 붙으면 하나는 형이 되고 하나는 동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셔도 벌써 층화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측 있는 애가 형이고 좌측 있는 애가 동생입니다. 얘는 보나마나. 왜냐하면 적잖아요. 벌써 적고, 그 영양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더 먹게 되죠. 형이 더 먹게 되고 얘의 동생이 조금 적게 되니까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얘를 보시면 됩니다. 얘가 형은 입장이 3입장이 나오고 동생은 2입장밖에 못 나오네요. 그리고 입 넓이도 보세요. 입 넓이도
뭐 형은 0.8을 0.85 정도 되는데 이 동생은 0.6밖에 안 됩니다. 0.6. 층화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엄마 촉은 뭐 한 10mm, 한 2mm 정도 나옵니다. 엄마 촉은 12mm 정도 나오는데 얘는 지금 아들은 이제 신화를 두 개를 올리느라고 못 컸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 두 개 받는 것도 좋지만 영양 관리를 잘해서 최소한 영양 관리를 잘 해가지고 동생하고 형하고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해줘야 되죠. 그리고 한촉 분주를 받았기 때문에 세력이 떨어져 버렸죠. 엄마 촉처럼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엄마 촉은 세력이 있는 데서 받아가지고 제가 가져온 거고 여기 이제 두 개는 이렇게 한 번에 두 개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형하고 동생하고 층화가 많이 난 거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쪽을 보니까 엄마 촉 많이 닮았네. 얘도 이쪽 보면 얘가 한 10mm 되겠네. 이쪽 똑같은 촉인데 엄마 촉은 12mm 정도 되고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2023년 촉이 이제 내년에 신화를 받으면 이제 좋게 바뀌었죠. 이렇게 세력을 받쳐놔서 그리고 서산반이라 꽃도 한번 기대도 해보고 그런 재미로 난초 키우는 거지 다른 재미는 없습니다. 난초가 기대를 하다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가 이 집에서 찍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네요. 왜냐면 이게 집에서 찍으니까 냄비를 다 치워놔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찍어서 냄비가 비치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일조량 식물 형광등도 베란다에다 식물 형광등을 해가지고 이 핸드폰 가지고 녹수 뭐 기계를 구입 안 하셔도 핸드폰 가지고 녹수를 몇 녹수까지 나오는가 다 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층화는 기계하고 층화는 뭐 한 500녹수나 700녹수 같은 거는 층화가 나겠죠. 그렇지만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기계하고 이 핸드폰으로도 해도 거의 층화가 많이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이제 해보니까 기계 갖고 있는 데서 기계로 재고 핸드폰으로 재보니까 1000녹수 이상 층화 나는 건 없습니다. 한 뭐 5, 600녹수 이렇게 층화 나는데 세밀한 기계는 세밀하게 잡아주는 거고 핸드폰은 세밀하게 못 잡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층화는 납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좋은 단엽을 갖고 있더라도 이 광합성이 적으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광합성이 적으면은 환엽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환엽으로 갔다가 다시 또 광합성을 잘 보고 배양을 잘 하시면 또 단엽으로 잎이 탱탱해집니다. 잎이 환엽으로 갔다도 걔가 햇빛을 많이 보면 잎이 탱탱해져요. 단엽으로 다시 탱탱하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이 배양 장소가 이 핸드폰으로 가지고 광합성이 하우스라고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녹수를 쟀을 때 최소한 6,000, 7,000 녹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 하우스 안에서도 6,000, 7,000 녹수가 나와야 이 정상적으로 이 난초가 광합성을 받아주고 그러지 그렇게 안 나오면 조금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3,000, 4,000 녹수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일조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7, 8천 녹수 최소한도 6, 7천 녹수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식물 형광등도 멀리 다르면 우계로 한 1m씩 떼놓으면 녹수가 안 나와요. 녹수가 뭐 2천 녹수밖에 안 나옵니다. 한 1m씩 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녹수를 재보니까 약 한 40cm에다 띄워놓고 달아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녹수가. 그래서 저는 40cm 정도에서 놓고 또 가까이 있는 애들은 더 가까이 놓습니다. 그래서 관수할 때는 얘들이 물이 닿으면 안 좋으니까 저는 자동으로 이렇게 옆으로 내려놓고 베란다니까 좁으니까 베란다에서는 했는데 하우스에서는 뭐 형광등을 막 한 30개 50개씩 달아놓게 되면 걔네들은 이제 한 50cm 정도 떼서 관수할 때 지장 없겠거니 내가 관수할 때
한 30cm, 50cm에서 이렇게 물의 밑으로 쏠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서 한 40, 50cm를 띄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관수하기가 좋고, 한 1m, 1m 50씩 달아놓으면은 이 난초가 일조 이 광합성이 많이 때려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띄우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이렇게 그 식물 형광등을 이렇게 불을 켜놓고 몇 cm가 좋을까 하고 이렇게 한번 쭉쭉 대봐야 30cm에다 대보고 50cm에다도 대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 50cm다 돼서 5천 녹수가 나온다고 하면 50cm다 넣고 5천 녹수가 나오면 햇빛하고 같이 불이 들어왔을 때 재보면 또 됩니다. 그러면 7천 녹수, 8천 녹수 그렇게 나와주면 아주 정상적으로 좋은 겁니다. 뭐 가을 햇빛은 뭐 10,000녹수가 나와도 되고 12,000녹수가 나와도 햇빛에 이 난초 잎이 타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태양 햇빛이 유리창에 걸쳐서 들어오니까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초 잎이 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식물 형광등도 높이 달아놓고 이렇게 난초가 잘 되겠지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핸드폰으로 조도개를 쳐서 거기다가 깔아가지고 바탕에다 깔아서 조도개를 가지고 이렇게 식물 형광등을 밑에다 놓고 핸드폰을 놓고 그거를 꼭 한번 재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웃자라질 않는다는 거죠. 지금 얘가 지금 웃자래 가지고 이렇게 기다랗게 그냥 쭉 뻗쳐 있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제가 갔다가 지금 이렇게 신화를 받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얘가 어떻게 클 것인가. 이제 말이 단엽중토지, 단엽중토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천종, 태왕, 또 명명 안 한 애들, 이제 뭐 지금 고려대보나 뭐 이렇게 호정, 다 이런 난초들도 우리나라에 명명되어 있는 난초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거기에도 호정이라 할지라도 호정도 어떻게 배양에 따라서 호정도 이쁘게 잘 크고 늘어지지 않고, 호정도 늘어지고 잎이 찍 늘어지고 그러면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리 호정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난초는 내가 배양하는 데에 따라서 이쁜 난초로, 멋진 난초로 거듭 나는 거지, 배양에 조금만 실수만 하더라도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잘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이 식물 형광등을 베란다에서는 식물 형광등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일조량을 잘 보셔가지고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제가 누차 너무 길게 얘기하면 지루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줄이고, 오늘 또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산행도 가시면 대박도 나시고, 뭐 저도 요즘에는 산행을 못 가니까 조금 몸살이 나죠. 그래도 그냥 산을 못 타더라도 저 앞턱에 도로 옆에다는 차 대놓고 그 옆에는 보고 갑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이 두뇌에서, 이 머릿속에서 왜 안 가냐, 왜 안 가, 자꾸 그럽니다. 웬만하면 가라 그럽니다. 저는 다리가 요즘에 관절이 안 좋으니까 요즘에 치료받고 있어서 제가 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조심할 일은, 이제 악산 같은 건 안 가죠. 왜냐, 이제 또 고장이 나면 더 오래 걸립니다. 이제 치료하는 기간이. 그리고 또 고장 나면 고친다 해도 또 고장 나고 그러면 그때는 못 쓸 수도 있어요. 못 쓰게 되면은 난초 배양하는 데도 지장이 많으니까 제가 살 수 있는 데까지는 걸어 다니다 죽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또 쓸데없는 얘기를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늘어놓은 것 같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전화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아는 거는 없고, 아는 데까지만 제가 말을 이렇게 해두고, 또 모르는 것은 제가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모르니까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알아야 말도 하는 거죠. 모르면 말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을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하고 긴 사람하고는 대화를 해보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방끈 긴 사람이 짧은 사람이 긴 사람을 못 쫓아가는 거고, 이 난초도 뭐 경험이 10년 20년 됐다고 그래도 내가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횟수만 갔을 뿐이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20, 30년 동안 난초를 배양을 했느냐, 해다가 접었다 해서 횟수가 30년 40년입니다. 그 30년 40년 동안 배양을 꾸준하게 하시고 연구하신 분들은 난초 잘 키웁니다. 뭐 뿌리가 이렇게 다 썩어서 나자빠지도록 있지는 않지요. 예? 그럼 우리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010-2880-5473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